네, 아까 보셨던 저희 팀 리스트 화면이에요. 왼쪽 상단에 팀 선택, 토픽 리스트, 채팅 리스트 이렇게 있고 대화창이랑 메시지 창, 그리고 크게 메뉴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건 토픽인데요. 한번 요거에 대한 기능들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토픽은 처음에 이제 챗뷰랑 보드뷰로 크게 나눠집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챗뷰,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보드뷰 토픽이에요. 네, 이제 보드뷰는 유료 플랜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나중에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저희 잔디 데모팀에 초대를 드려서 좀 함께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챗뷰 같은 경우에 이제 부서별 토픽, 그리고 TF 토픽, 뭐 주제별로 나눠져 있는 그런 대화하실 수 있는 토픽들은 다 이걸로 만드시는 경우가 많고, 보드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팀의 비용 정산 토픽이라던가 회의로 올린다거나 공지사항 같은 거를 보드뷰 토픽을 이용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픽 자체를 공개랑 비공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공개 토픽이면 이제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회원이면 누구나 찾아와서 검색을 하거나 참여를 하거나 하실 수가 있고요. 비공개 토픽은 아까 제가 쓰던 그 메모장 토픽 같은 건데요. 초대된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검색에서도 관련된 토픽이 검색되거나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메모장 토픽은 저희 잔디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토픽이 있는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게,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읽기 전용 토픽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토픽 정보에서 이제 토픽 관리자가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만들어지게 된 게 어떤 내용을 올렸는데 댓글이나 혹은 관련된 다른 관련 없는 메시지가 너무 많이 밑에 나오게 되면은 공지사항 같이 중요한 것들이 조금 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강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곳에서 이걸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토픽 관리자가 이거 읽기 전용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다른 정회원이나 준회원은 여기에 내용을 달 수가 게시글을 새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기 전용 토픽은 뭐 필요하신 케이스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 토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잔디를 까시고 새로 팀을 하나 생성을 하시면 총 4개의 디폴트 토픽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 공지사항 토픽이 이 기본 토픽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토픽은 준회원은 아무도 참여를 할 수가 없고요. 정회원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참여가 되어 있는 토픽이에요. 나가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본 토픽, 공지사항 토픽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한 번쯤은 처음에 팀을 만들고 이용할 때 고려해서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뭐 준회원, 뭐 정회원 이런 거 언급을 한 번씩 했는데요. 이 멤버 권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잔디에서 멤버 권한은 총 4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팀 소유자, 팀을 처음 생성한 단체팀을 생성한 사람이고요. 유일하게 팀에 대한 삭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만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 팀 소유자가 퇴사를 하거나 탈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소유자 권한을 다른 분에게 이양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관리자 권한이 있는데 관리자는 유료 버전에서 여러 명을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 관리자 같은 경우에 팀 사용량을 확인한다거나 멤버 관리, 뭐 퇴사자분들 탈퇴시킨다거나 팀 이름, 팀 관리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회원이랑 준회원이 남는데요. 정회원은 일반 멤버예요. 저희 팀 멤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함께 사용하신 팀 멤버고 그 안에 있는 공개 대화방을 다 들어가고 팀 멤버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멤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특별한 게 준회원입니다. 준회원은 처음에 준회원이라는 걸 만든 목적이 팀원들 외에
이제 다른 외부 협력사라던가 인턴이라던가 혹은 잠깐 같이 일하실 그런 외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권한이에요. 그래서 준혜영 같은 경우에는 초대받은 대학원 꼭 하나를 집어서 초대를 해주셔야 되고 총 5개 토픽에만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6개부터는 참여가 안 돼요. 그래서 5개까지만 참여가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정혜원에게 먼저 1대1 대화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혜원이 준혜연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준혜연도 자유롭게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권한에 따라서 초대를 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토픽 네이밍 짓는 법인데요. 처음에 이제 토픽 여러 개 만들 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시를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이건 저희 잔디 데모팀의 예시를 가져와 본 건데요. 기호, 숫자,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토픽이 디폴트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순서대로 리스트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숫자를 이용하시거나 기호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토픽 네이밍을 하시면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토픽 명록도 참고하시라고 몇 개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사내 대외 협력 대상으로 나눠서 분류를 했고요. 사내 협력이라는 폴더, 대외 협력이라는 폴더 이렇게 나눠서 이용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부서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뭐 개발, 마케팅, 영업, 제품, 기획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신 그런 일반적인 케이스를 가져와 봤고 그리고 직급이나 직무별로 토픽을 분류하는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픈타임, 오후타임, 저녁타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토픽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본사, 가맹, 직영점 이렇게 매장의 특징별로 나눠서 이용을 하시는 팀들도 있었습니다. 잔디로 일할 때 이제 토픽을 설계할 때 토픽을 잘 구성하는 법 제가 간단하게 7가지로 추려봤어요. 첫 번째로는 토픽으로만 처리할 건지 폴더도 포함을 할 건지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토픽은 이제 한번 만들면은 다른 멤버들 초대해서 똑같이 보여요. 근데 폴더는 그렇지 않거든요. 폴더는 개인 설정이에요. 왜냐면은 모든 멤버가 똑같이 같은 토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폴더는 개인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똑같은 폴더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폴더를 이런 식으로 해달라라고 먼저 가이드를 팀 내에 공유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토픽으로 처리할 건지 폴더로 포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을 해서 팀 내에 안내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토픽은 어떤 목적이랑 역할을 만들 것인지 이걸 고민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부서별로 만드시는 케이스, 프로젝트별로 만드시는 케이스 그때그때 필요하신 형태로 토픽을 생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좀 토픽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토픽 관리를 하면서 이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토픽마다 어떤 멤버를 초대할 건지 이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모든 토픽에 모든 멤버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저희 잔디팀 이용하는 것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들어가 있는 토픽이 이미 수십 개이지만 저희 잔디팀 안에는 제가 들어가지 않은 진짜 수백 개의 토픽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개발 부서의 뭐 어떤 백엔드 토픽에 다 참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나누시는 대화가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토픽들에는 다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담당자만 관련된 토픽에 초대를 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정혜연이랑 준혜연 권한 어떻게 둘 것인지 고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팀 멤버라면 누구나 정혜연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지만 혹시 이제 유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정혜연, 준혜연을 좀 구분해서 이용을 하시는 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용하실 때 멤버 권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주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5번째로 공개랑 비공개 토픽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안 문제 때문에 뭐 공개, 비공개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비공개 토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된 담당자만 초대를 해서 좀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6번째로 외부 프로그램이랑 연동하는 것들에 대해서인데요. 외부 프로그램이랑 연동하는 부분은 대부분 개발팀 있는 IT 부서에서 많이들 고민을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걸 관리를 해주고 계시니까 이제 사용하고 계신 뭐 구글 캘린더, 간단하게는 뭐 구글 캘린더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개발팀이 사용하시는 깃허브, 뭐 지라, 뭐 이런 컴플런스 기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어떤 토픽에 어떤 웹 프로그램을 연동을 할 건지 이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기본 토픽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본 토픽, 공지사항 토픽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름만 바꿔서 간단하게 자유 게시판 같은 거로 이용할 건지 생일 축하하는 방으로 이용할 건지 혹은 진짜 중요한 공지사항 방으로 이용할 건지 이거는 한 번쯤 처음에 시작하실 때 꼭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팅인데요. 채팅은 이렇게 1대1 채팅, 그리고 1대 다인 그룹 채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채팅에서는 이제 멘션 하실 수 있어요. 멘션 기능은 특정 멤버를 지목하는 기능이에요. 골뱅이 하고서 멤버 이름 하면 이제 파란색으로 멘션이 딱 뜨게 되는데 그분에게 바로 푸시 알림이 가게 됩니다. 담당자를 지정할 때 멘션 기능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모티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모티콘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도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료로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잔디는 이제 이모티콘을 유료로 팔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꼭 이모티콘 잘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 메시지 효과인데요.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좀 굵게 보내거나 혹은 링크를 예쁘게 삽입하거나 코드블록 효과를 하면 조금 더 강조를 예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 메시지 효과 어떻게 하는지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채팅 더보기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마우스 오버를 이렇게 띡 해보면은 땡땡땡이라는 이제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창 조그맣게 뜨는데 중요한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지사항으로 등록을 하거나 그리고 자주 찾는 메시지랑 파일은 즐겨찾기에서 따로 모아놓거나 그리고 이제 나에게 할당된 그런 업무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할 일로 추가를 해서 이용을 하시고 이제 잊지 않고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채팅 더보기 기능 잊지 말고 사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 메시지도 여기서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잔디 메시지는 잘못 올렸을 경우에 바로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카톡은 5분 안에 삭제 안 하면은 전체적으로 삭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잔디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삭제하기 누르면 원하시는 시점에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잔디 채팅이란 게 있어요. 채팅 리스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잔디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나와의 채팅 공간이에요. 그래서 개인 할 일이나 기타 자료를 업로드 해두시거나 혹은 이제 구글 캘린더 이용하시면은 여기에 캘린더 일정 연동을 해서 내 일정 받아보는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채팅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뉴 리스트인데요. 가장 처음에 있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작대기 3개 있는 게 햄버거 메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그냥 처음에 있는 게 새로운 멤버 초대하기입니다. 팀 모두 다 세팅을 하셨으면은 이제 멤버를 초대를 해서 이용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멤버 초대해 주시면 되고요. 정회원 그리고 준회원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초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준회원은 이제 초대받은 토픽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말고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알림 부분인데 잔디가 알림이 좀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요. 처음 보여드리는 건 이제 PC 알림이에요. 바탕화면 알림 온오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별도로 알림을 받고 그리고 PC 앱에서도 따로 알림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좀 바탕화면 알림이 너무 많이 와서 내가 토픽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알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집중 업무 시간에 이거를 방해받고 싶지 않으실 때는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1대1 채팅과 요 골뱅이 멘션만 받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체크를 해주시면은 나에게 급하게 좀 1대1로 오거나 멘션이 온 것만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알림들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요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토픽별로도 알림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 토픽은 알림을 꺼놓고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바로 그때그때 이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없는 토픽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알림을 꺼놓고 그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온오프 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도 당연히 다 별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알림 수신 스케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가 업무 시간이 오전 9시, 10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서 9시부터 7시까지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 시간에만 알림을 받고 있고요. 그 외의 시간은 알림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에 정말 뭐 장애가 났거나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따로 뭐 전화를 하거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 있고 일반적인 업무는 다 잔디에서 업무 시간 내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재중 설정인데요. 저희 팀 멤버가 휴가를 가기 전에 잊지 않고 꼭 해놓고 가는 설정이에요. 왜냐면 이거 안 해놓으면은 저희 1대1로 DM 오거나 이랬을 때 바로 이제 업무 휴가도 아닌데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재중 설정은 꼭 해놓고 가는 설정인데요.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비행기 모양 부재중 상태 아이콘이 떠요. 그래서 이 멤버가 지금 휴가에 갔구나, 뭐 어떤 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잔디 내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멤버분 중에 이제 육아휴직 가시는 분들은 요거 1년 막 이렇게 기간 육아휴직이라고 써놓고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재중 설정은 휴가 갈 때 잊지 말고 꼭 해놓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건 관리자 메뉴인데요. 관리자 메뉴는 다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고 팀 소유자, 팀 관리자한테만 이 메뉴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햄버거 버튼 누르시면 관리자 메뉴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여기서 멤버에 대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자 관리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멤버 차단하거나 키리스 탈퇴시키는 거 그리고 뭐 소유권 이양하시는 거, 관리자 지정하는 거 다 여기서 지정을 하실 수 있고요. 뭐 조직관리 유료 버전 사용하시게 되면 조직에 대한 정보나 직책 정보 같은 것도 여기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검색 기능인데요. 네, 검색은 1초 만에 가능하죠. 잔디 검색하면은 메시지, 투표, 파일 이렇게 나눠서 통합 검색하실 수 있고요. 필터도 설정하실 수 있어요. 대화방별로, 멤버별로, 작성 기간별로 이렇게 설정해서 메시지랑 파일 등등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점프 기능인데요. 굉장한 팁이에요. 이게 토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멤버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꼭 필요한 기능인데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J, 맥에서는 커맨드 J 누르면은 이렇게 작은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작성하고 싶은 멤버 혹은 토픽명을 이제 검색을 하고 엔터 치면 요 토픽, 요 1대1 대화방으로 바로 점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토픽 많아졌을 때 이제 마우스 휠 이렇게 내리면서 찾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 사용하시면 점프해서 바로바로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 일 기능인데요. 이제 할 일 탭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 돋보기 밑에 있는 게 할 일 탭인데 이거 클릭하시면 할 일 추가하실 수 있고요. 메시지나 파일 댓글을 바로 할 일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업무, 할 일도 좀 하시면 좋다 하는 거. 파일이라는 탭이 따로 있는데요. 파일은 한 번에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총 4가지 방법으로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 또 잔디 드라이브에서 연동한 파일,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랑 드롭박스를 만약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거나 팀에서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이거를 이제 로그인만 한번 하셔서 그 안에 있는 것들 바로바로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구글 드라이브랑 드롭박스를 만약 유료로 사용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끌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잔디의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잔디에 대한 파일 용량 관리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파일을 업로드할 때 조금 여러 개 파일을 한 번에 업로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Shift 누르신 다음에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잔디로 이렇게 업로드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 개 파일 한 번에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공유 방법인데요. 파일 공유는 팀 내에서 다른 토픽이나 다른 채팅으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외부로도 링크를 생성해서 그 잔디에 가입하지 않고 잔디 우리 팀 멤버가 아닌 사람한테도 이렇게 파일을 링크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잔디 드라이브 기능이 이제 작년에 새로 출시가 됐는데 여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브라는 거는 그 메뉴 바에 보시면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들어가시면은 드라이브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폴더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미지나 파일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 토스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들 이미지라던가 혹은 워크숍 갔을 때 뭐 이미지나 뭐 기타 등등 파일들을 폴더로 잘 정리해서 사진관처럼 이용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혹은 이제 계약서라던가 그 중요한 이제 사본들 같은 거 정리하는 것들도 이제 드라이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공개 설정이 가능하고 이제 멤버들 추가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보안적으로도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즐겨찾기 부분이에요. 별표로 되어 있죠. 메시지, 파일, 댓글, 투표 모두 즐겨찾기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뭐 모든 타입, 파일 타입 이렇게 나눠서 이제 체크를 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잔디로 일하는 법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세 가지 간단하게 좀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비공개 토픽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메모 토픽 같은 거 하나씩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폴더 정리 부분이에요. 결국 이거는 개인이 각각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폴더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토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폴더를 사용하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1대1 문의하기인데요. 만약에 이제 잔디 이용하시다가 뭐 모르는 기능이 있어 혹은 설치가 좀 잘 안 돼, 뭐 기능을 요청을 하고 싶어, 그럼 기타 등등 저희 팀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1대1 문의로 들어와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가장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